네, 안녕하세요.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 의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사회교육과 17학번 전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목차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과 국가. 두 번째, 기본권 관계에 따른 기본권 보장 의무의 분류. 세 번째, 그에 따른 기본권 보장 의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게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본권과 국가입니다. 저희 인간은 공동체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결합된 사회 속에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맺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법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가 법적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단계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헌법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의 종립 목적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본권 관계죠.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 안에서 가지는 지위를 규율하는 모든 헌법 규범을 말합니다. 지위는 관계성에서만 발생하고 기본권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실정법적 개념이므로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기본권은 국제 질서의 기본 요소로서 이 질서 속에 개인의 법 상태를 편입시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법적 관계인 기본권 관계는 다른 법적 관계처럼 일반적으로 개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본권 관계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지배 주체인 국가와 복종 주체인 개인을 전제하는 잠재적으로 제한 없는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관계에서 개인이 권리자이고 국가는 의무자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인은 기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권 관계에 따른 기본권 보장 의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권 관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즉, 기본권 관계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이 중심에 놓입니다. 이런 기본권 관계는 기본권 행사를 통한 실현의 목적을 둡니다. 기본권 실현은 모든 침해로부터 기본권이 보호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침해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기본권 관계는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의 성질과 내용도 그것에 맞게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에 따라 기본권 관계를 분류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에 관련되는 기본권 보장 의무도 구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한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권 구조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 기본권 존중 의무, 국제적 보호 의무, 자연재해 방지 의무입니다. 네, 세 번째 파트 기본권 보장 의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권 존중 의무입니다. 기본권 존중 의무란 무엇일까요? 기본권 존중 의무는 국가가 기본권을 모든 자기 행위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기본권을 스스로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뜻합니다. 기본권 존중 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그 안에 핵심 4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기본권의 소극적 실현 의무, 적극적 실현 의무, 참정권,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기본권의 소극적 실현 의무, 다른 말로 기본권 불가침 의무라고도 하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국가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기본권을 실현하긴 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소극적으로 실현시킨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실현하는 거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침해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가에 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극적 실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국가의 적극적 실현 의무죠. 국가의 적극적 실현 의무의 연장선에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정권, 청구권.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우린 너네 기본권 침해 안 할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조직, 절차를 마련해야겠죠. 국가 자체에서. 청구권. 청구권은 국가가 기본권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해야 돼요. 즉, 국가가 기본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헌법에 적합하게 재량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권 존중 의무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권 구조 의무입니다. 기본권 구조 의무가 뭐냐? 기본권 구조 의무, 기본권을 보호하고 뭐 지켜주는 건 알겠는데 구조한다는 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기본권 주체 스스로 자기 기본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뜻합니다. 이게 기본권 구조 의무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담배, 자살, 술, 마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권적 삼각관계는 형식적으로만 형성됩니다. 여기서 기본권적 삼각관계가 뭐냐? 기본권에 대해서 삼각관계가 있어요. 기본권의 피해자, 기본권 침해의 피해자, 기본권 침해의 가해자, 그리고 국가. 이렇게 삼각관계가 나눠져 있는데 기본권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권 피해자와 국가 이렇게 양각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기본권적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초우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행위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을 국가가 막아요. 근데 그 막는 것조차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서는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겠죠.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권 구조 의무가 생긴 거고요. 여기서 자기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의 침해 위험을 일으키는 기본권 행사에 대한 결정의 유효 여부는 먼저 기본권 주체 자신이 완전한 의지적 능력을 갖추고 결정하는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의 보호 조치는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보충하되 이걸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개입 시 최대한 기본권 주체의 의사,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와 반대로 완전한 지능적, 의지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행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면 자기 결정에 따른 기본권 행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국가가. 이러한 맥락에서 자살, 자해 가능성이 큰 정신병자나 마약 중독자를 치료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초유를 일으키는 기본권 행사가 기본권 주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헌법적 보호 법익을 침해한다면 이러한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가는 이를 제한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본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피해는 있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까지 피해가 가. 그러면 이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신체 훼손, 흡연 장소 제한 이런 게 있겠죠. 네, 여기까지 기본권 구조 의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란 뭐냐?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로서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제3자인 위법한 위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먼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일으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때문에 국가는 기본권 침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 보호자의 위치에 있죠. 근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 자체가 국가만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하게 됐죠. 이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생긴 건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본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에선 이게 한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기본권을 그렇다고 해서 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에 대해서 둘째, 사인인 제3자가 셋째, 위법하게 넷째, 위해를 가했거나 위해를 가할 객관적인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존의 법적 지위를 사인의 위해로부터 보존하는 것이므로 보수적, 정태적 성격을 띱니다. 근데 이런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보호를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할 때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에요. 국가가 이 재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통해 국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거죠. 이 요건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관련 법익의 규범 서열과 종류. 둘째, 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의 종류, 근접도, 크기. 셋째, 자율적 자기보호의 가능성 등을 비교 형량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국제적 보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적 보호 의무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예요. 국제적으로 이제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유를 알보면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국민의 생활은 더욱 국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가 영역 밖까지 확대됐죠. 때문에 다른 국제법 주체, 예를 들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간 기구 등을 들 수 있겠죠. 이들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제법 주체의 영향력이 국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미치게 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했고,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국제적 보호 의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방제 의무입니다. 네, 마찬가지 자연재해 방제 의무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기본권 침해는 개인과 국가의 책임 영역 밖에서도 발생합니다. 바로 자연에 의한 기본권 침해인데요.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죠? 여기서 국가의 자연재해 방제 의무는 국가가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발생한 재해를 복구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겠죠. 대처가 가능한 재해일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대처가 힘든 재해 문제가 될 때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자연재해 방제 의무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